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지은 거는 이병돈의 BTI 전략이라고 제가 줘봤고요. BTI 전략이라는 건 비즈니스와 테크놀로지와 인텔렉처 프로퍼티를 합친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접근 방식은 우리 팀원들께서 우리 TFT 팀을 운영하면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똑같이 운영하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접근을 했냐면은 교육을 맞추는 기대 효과를 우리가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정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교육의 취지를 정의를 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지식재산권을 생각을 할 때도 지식재산권의 접근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최종적으로 나올 산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재산권의 산물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효과가 무엇인가를 이제 정의를 해서 그 정의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그 프로세스에 필요한 시간들은 얼마나 걸리고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어느 정도 경비가 나오는가 그것들을 딱 산출해서 역산을 해서 목표 시점으로부터 역산을 해서 그것들을 추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지식재산권 확보 이유를 물어본다고 하면은 기업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술과 브랜드를 보호하고 전략적 우위를 선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물어보거나 정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는 기업의 비즈니스, 특별히 어떤 기술과 브랜드를 보호하고 시장에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의 정의인데요. 우리 빨간 글씨를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창조적 지적 활동 또는 경험의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를 보완하고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타인의 사용을 배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마, 쓰지 마. 내 기술이니까 쓰지 마. 내 브랜드니까 쓰지 마. 내 디자인이니까 쓰지 마. 썼어? 돈 내. 쓰려면 돈 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라는 것들을 명확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보면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뭐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권, 그다음에 그보다 조그만 기술인 보안을 보호하는 실용신안권, 그다음에 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권, 브랜드를 보호하는 상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저작권이 있고요. 영업비밀이라든가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직접 회로 배치 설계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수 있는 신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특별히 산업재산권을 살펴볼 건데요. 특허권은 보호 대상을 보시면은 물건과 장치와 방법과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실용신안권이라는 것은 물품의 형상, 구조를 보호하는데요. 장치만 보호되고 방법은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권과 실용신안 차이점이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하면 특허권은 방법까지 보호되지만은 실용신안권은 장치만 보호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존속기간은 특허권 같은 경우는 20년이고 출원일로부터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출원일부터 10년입니다. 그리고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출원일부터 20년이고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한번 존속 기간이 딱 지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자유기술이 됩니다.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거고요. 상표권 같은 경우는 등록일부터 10년인데 요거는 10년마다 갱신함을 통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이거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허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특허는 법률이 인정하는 배타적 권리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마 특허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특허라는 거는 법률이 인정하는 배타적 권리구나. 배타적이라는 거는 나만 쓸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쓰지 못하게끔 하는 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앞에 보면은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성벽을 지나갈 수가 없죠. 성벽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통과하려면 당연히 성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특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기술, 어떤 트렌드가 있어가지고 길목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기술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이 징검다리를 밟고 이렇게 탁탁 건너가면은 신발에 물을 묻히지 않고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징검다리 건너갈 때마다 1,000원씩 내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허로 말하면 로열티를 내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1,000원을 내고선 건너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나? 야 네가 징검다리 만들었다고 나한테 1,000원을 내라고 그래? 난 싫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 강을 시내가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 징검다리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바지춤을 올려서 뚜벅뚜벅 이제 발에 물을 적시고 건너가서 다시 발을 닦고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만큼 시간은 걸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특허 로열티를 내지 않는 한. 마찬가지로 이 특허라는 거는 기술 트렌드에 있어서 선점한다고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시장에서 우월적 어떤 지위를 우리가 간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특허 등록의 필요성 및 등록 단계를 살펴볼 겁니다. 특허 등록의 필요성이라면은 일단 벤처 투자 유치에 필수이고요. 입찰이라든가 정부 지원 사업, 정책 자금, 벤처기업 인증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 신뢰를 증대시킬 수 있고요. 우리 뭐 회사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기술이 유치되는 걸 방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우리 기술 침해를 하는 것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특허를 등록받는다는 게는 상당히 복잡해요. 여기 보시면은 0번부터 시작해가지고 31번까지 끝납니다. 이 프로세스는 제가 진짜 세분화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복잡한 특허 등록 단계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특허 전략 단계, 두 번째는 특허 출원 단계, 세 번째는 특허 심사 단계입니다. 근데 보통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 경우는 TFT 팀을 통해 가지고 신사업을 개발하면서 아마 특허 전략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보통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를 건너뛰고 그냥 특허 출원과 특허 심사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 전략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업의 사업 현황을 진단해야 되겠죠. 지금 현 단계가 어떤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TFT 팀을 통해서 어떠한 단계까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우리의 비즈니스를 진행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사업 현황을 지금과 앞으로 미래를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특허 목적을 검토할 수 있어요. 우리가 특허를 추론해서 등록받고자 하는 목적은 단순히 마케팅 목적입니다. 아니면 실질적인 우리가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그 기술이 향후 몇 년 내에 되게 많이 사용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점에서 어떠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특허를 추론해서 등록해야 됩니다. 우리의 등록 획득 목적은 예를 들어 2025년 12월 달입니다. 이렇게 목적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목적을 세운 거에 따라서 목표를 수립할 수 있겠죠. 만약에 2025년 12월 달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받는데 뭐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 12월 달까지는 출원을 해야 되겠네. 뭐 그런 목표를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특허를 발굴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바꿨지? 하면서 살펴보면서 그래서 신사업팀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거야. 그러면은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기술들이 쓰일 것 같아. 그럼 이런 기술들을 보니까 다른 데는 아직 사용되지 않았었어. 그럼 다른 데도 이미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뭔가 다를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발굴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찾아냈어요. 아이템을 찾아냈어요. 그럼 그게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우선 동일한 기술들이 있는지 선행특허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특허를 검토해보니까, 똑같은 게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계속 기술적으로 개발할 건지, 아니면은 똑같은 기술에서 뭔가 버전업 해가지고 그걸 나갈 건지를 뭔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특허 검사를 통해서 우리 기술의 현재 상황을 우리가 점검을 했다고 그러면은 제대로 된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기획할 수 있고 특허를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획되고 디자인된 것들을 기술 설명서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뭐 기술 설명 작성이라는 거는 뭐 특별한 양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전의 기술에는 어땠는데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 요소를 포함해서 이러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술적 특징을 통해서 이러한 동작이 일어나고 이러한 기대 효과가 이루어집니다라는 걸 편안한 글로 적으면 됩니다. 아니면 PPT로 적으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특허 사무소를 우리가 선정된 특허 사무소 있다면은 그 특허 사무소 선정을 해서 이제 특허 출원을 진행하면 됩니다. 뭐 특허 출원 단계는 사무소 미팅을 하고 만약에 특허 사무소에서 이런 기술 상에서 좀 보완 좀 해주세요. 하면은 우리가 자료를 보완해서 특허 사무소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특허 사무소에서는 뭐 변리사라든가 담당 직원이 특허 명세서 초안을 작성을 하죠. 그러면은 그 특허 초안 작성된 거를 우리 기업에 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 특허 초안이 우리가 면담했던 내용들이 우리가 담고자 하는 내용들이 제대로 담겨져 있는지 검토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내용을 추가됐겠다. 그러면 특허 초안 수정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특허가 수정이 되면은 여기가 특허 출원하고요. 특허 출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술을 기재를 해서 기재된 사항 중에 우리가 특허권을 통해서 보호받고자 하는 내용들을 적어서
특허청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특허 출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은 특허 출원 번호가 나고요. 그 특허 출원 번호로 관리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은 심사 청구를 하게 되는데 심사 청구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특허청에서는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빠른 특허 심사 결과가 원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선 심사 청구 제도를 통해서 더 우선적으로 해서 더 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허청에서는 심사 청구된 특허 출원에 대해서 어떤 특허 심사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특허 심사를 합니다. 크게 나눠서는 뭐 신규성과 진보성을 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게 있었어. 아니면 똑같지는 않은데 몇 개의 기술을 이렇게 서로 간에 조합을 하면 금방 이 기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거절 이유로 해가지고 의견 제출 통지서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특허 사무소에서는 그 의견 제출 통지서에 대해서 거절 이유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견서 초안을 작성을 하고 특허 청구항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보정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이제 기업에서는 그 작성된 의견서와 보정서 초안을 검토하고 내용이 괜찮아요. 그러면 특허사무소에다가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의견서를 하면은 심사관은 다시 제출된 의견서, 보정서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곧바로 어떤 29번처럼 특허 결정서가 나올 수도 있고 의견서 20번 의견 제출 통지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거를 최후 의견 제출 통지서라고 하는데 그럼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오면 거기 거절료가 또 거기 써 있거든요. 그럼 그 거절료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고 검토해서 다시 제출합니다. 이렇게 최후 의견서 제출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출했는데 심사관이 볼 때 최초에 거절된 어떤 자신이 낸 거절 이유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특허 거절 결정서를 이제 발부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특허 거절 결정돼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이제 그때 보정하는 거를 명칭상 28번에 보면 재심사 청구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재심사 청구에서 그게 극복이 안 된다. 그러면은 특허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때는 다시 이제 뭐 거절부복 심판이라든가 다시 뭐 분할 출원을 통해서 다시 출원한다든가 그런 과정을 할 수 있고요. 재심사 청구 단계 다음에는 특허 심판원에 거절부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29번 특허 결정서가 나왔다. 그러면은 특허 결정서가 나온 상태에서 3개월 내에 특허 등록료를 납부하면은 그제서 바로 특허권이 나오고 특허 등록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특허를 획득하는 것은 기업에서 가시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일이에요. 또 기술이라고 하면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천 산업에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래? 너네 기술 얼마나 뛰어나는데 한번 보여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실 기술을 보여줄 수가 없죠. 아니 우리가 제품이 있다고 그러면 제품의 성능표를 통해서 그걸 알려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라도 역시 특허증이 있으면은 이 삼천 산업이 이쪽 기술에 대해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특허를 확보하는 방법은 이미 등록된 특허를 이전받거나 매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은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롭게 특허를 출원해서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등록된 특허를 이전받으면은 특허 등록 확실하게 이전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특허 출원할 경우에는 그 특허 출원하는 것이 등록될 수도 있고 거절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좋아. 특허 등록이 됐어. 그럼 우리가 돈을 쓴 거에 대해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이 됐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헛된 역할을 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특허를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기회를 삼을 거냐? 우리 기업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을 거냐? 뭐냐면은 특허 등록을 이끌어내고 사업에 도움이 되려면은 우리 회사에서 무엇을 출원해야 될지, 어떻게 출원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출원해야 될지, 어떻게 출원해야 될지. 그래서 늘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떤 것이 특허가 되는 거야? 뭘 준비해야 돼? 이게 늘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딱 단서정이 뭐냐면은 특허라는 거는 거절료가 없으면 특허 등록이 됩니다. 그게 어떤 거든.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든 기계이든 방법이든 시스템이든 간에 우리가 특허 출원했는데 거절료가 없다. 그럼 등록이 돼요. 그럼 거절료는 어떤 경우에 거절료가 생기느냐? 어, 나하고
동일한 기술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했을 경우에 그때 거절료가 생겨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출원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거절료가 많이 생기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규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 출원하기 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과 우리가 특허 출원한 기술이 동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동일하다? 그러면 이거는 예전에 어떠한 기술이 있는데 어떠한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신규성에 대해서 거절료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보화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그걸 진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원 전에 공지기술, 그러니까 공지기술이 하나가 아니고 최소한 하나, 두 개, 세 개, 그거를 이렇게 용이하게 서로 결합을 해서 발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심사관이 판단이 된다? 그럼 이거는 진보성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성 거절료를 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특허 출원을 했는데 이 두 번째 신규성의 거절료에 해당되지 않고 진보성 이외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모든 특허는 다 등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특허 출원해야 되는가? 무엇을 특허 출원해야 되냐면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기술을 특허 출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허 건수가 없을 때는 이거라도 저거라도 막 해서 등록을 받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특허라는 거는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비즈니스라는 거는 자원을 최적으로 사용하는 게 비즈니스의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져요. 그래, 우리 삼천산업에서 과연 보호할 기술,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이 뭘까? 그때 이 용어를 떠올리면 됩니다. Believe no one.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 보통 Believe no one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안 산업에 있어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보안 산업에 있어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솔루션을 개발해야만이 그것들이 적절하게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다른 업체들이랑 동업을 할 수가 있어요. 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제품을 납품한다든가, 그리고 다른 회사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좋게 진행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동업과 협업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동업과 협업이 깨지게 될 경우에 그 기술이 우리한테 불리한 기술이 되면 안 되겠죠. 그건 우리한테 되게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기술입니다. 또는 뭐냐? 우수한 인력의 이탈이라는 거죠. 우수한 인력이 우리 삼천 산업에 있었어요. 근데 그 우수한 인력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혹시 특허 출원도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수한 인력이 만약에 우리 삼천 산업에 이탈을 한다. 그럼 그 기술력이 그대로 이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수한 인력이 이탈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치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하면은 그게 우리한테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밀인데 노출됐을 경우에 우리한테 해가 되는 기술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특허 출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삼천 산업의 핵심적인 기술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만약에 노출됐다? 우리한테 큰 피해 재정적으로 또 기술적인 트렌드에 있어가지고 엄청난 역할을 미친다. 그런 그거는 역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코치를 해놓으면은 서로 직원들 간에 신뢰가 생겨요. 그러면은 그 직원이 있다가 다른 데로 간다고 해도 그 직원이 그 기술을 다른 회사에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믿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특허 출원을 해야 되는가인데 여기에 보면은 윗부분에 있는 글씨죠. 불편한 점을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특허 포인트를 찾아서 설득 논리를 보유한다. 3단계예요. 첫 번째는 불편한 점을 구체적으로 파고든다. 뭐냐면은 불편한 점, 서비스라든가 기술인 거예요. 근데 이 불편한 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제품을 생산해 오면서 느껴졌던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해 오던 불편한 점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와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면서 앞으로 어떤 나올 수 있는 예측이 될 수 있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아니면 앞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남다른 어떤 기술적인 요소라든가 동작적인 요소가 있다면은 이거를 잘 다듬게 되면은 훌륭한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은 불평도 생길 수 있겠지만, 불편한 점을 내가 느꼈어? 그럼 이거서 뭔가 특허 건수가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특허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거절류가 있죠.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데, 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극복해서 특허 등록을 이끌어낼 수 있는 특징적인 기술 구성 요소가 바로 특허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계속 어떤 예를 들어 우리가 산삼을 찾는다고 하면은 산삼이 땅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땅 속에 있잖아요. 그럼 땅 뿌리까지 계속 파고 들어가지고 산삼이 나올 때까지 그거를 파는 것처럼 우리가 불편한 점을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으면은 언제까지 파고드느냐? 특허 포인트를 찾을 때까지 파고드는 거죠. 근데 그 특허 포인트가 뭐냐? 나중에 신규성과 진보성의 거절류가 나왔을 때 우리 기술은 예전 기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라요.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찾아질 때까지 우리가 기술을 자꾸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설득 논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 논리라는 건 뭐냐면은 특징적 기술 구성을 통해서 특유의 동작과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던 몇 가지를 기술 요소를 조합해서 만들어내기에는 어떠한 점에 있어 쉽지 않기 때문에 진보성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고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득 논리를 어떤 찾아내는 거죠. 설득 논리, 그런데 이 설득 논리는 특허 사무소에 변리사가 찾아준다 힘들어요. 우리가 진짜 현업에 있는 우리 어떤 직원들이 아니 연구원들이 그 담당자들이 이런 기술들을 찾아줘가지고 설득 논리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특징적인 특허 포인트를 찾았는데 설득 논리를 부여할 수 없다. 그러면은 특허 출원을 하더라도 특허에 등록될 확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찾아내는 거에 대해서 설득 논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업무를 하면서 아니면 이렇게 TFT를 운영하시면서 특허 관련해서 생각을 하실 때는 우리 회사에서 특허 출원해야 할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를 찾았단 말이에요. 핵심 기술과 아이템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특허 출원할 핵심 기술이 특허 등록되기 위해서는 아까 특허 등록기에서는 신규성과 진보성의 이유를 거절료가 나왔을 때 그걸 극복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등록되기 위해서 어떠한 특징적 기술의 구성에 어떤 부분이 더 강화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게까지 우리가 이제 나눴는데, 요까지 나눈 거에 대해서 혹시 또 질의사항이라는 게 있으면 같이 얘기해 보면서 다음 단계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것들이, 아까 처음에 우리 강의를 시작할 때도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그 프로세스를 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시간이 얼마 들어가는 것들을 산정을 해서 역산을 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TFT 팀이 할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정해진 시간 내에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뭔가를 하기 위해서 특허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들 판단하셔가지고 그 특허가 뭐 필요한지 모든 기술을 보완돼 있어가지고 특허가 항상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특허라는 거는 1년 6개월 후에 무조건 기술이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 출원을 해가지고 등록이 됐다. 또 그것도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좀 더 이제 특허 전문가들과 아니 그런 거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하셨으니까 좀 더 이렇게 다른 활동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 시켜나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